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연일 좀 약세를 보여준 지금 우리는 또 투자자로서 어떻게 멘탈 다잡고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정말 멘탈 잡고 싶어서 오늘 대표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저희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신문을 계속해서 장식했던 게 에브리싱 랠리였는데 오늘은 뭐 셀 에브리싱, 에브리싱 다운 이런 키워드들이 또 나오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 변화에 좀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 올해의 상승분 다 반납을 했고 금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요거 그냥 찾아올 조정이 온 건가요? 아니면 조금 주의해야 되나요? 일단 연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분명히 10월 달 금리 인하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 진짜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12월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빨리 저도 내려올지는 몰랐는데 바로 중립 의견으로 내려와 버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부터 얘기해 보면 가상화폐는 뭐 분석이 안 되잖아요. 뭐 가끔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봐서 가상화폐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가상화폐 분석하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어려워요, 좀. 그렇죠.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이제 기업 실적이나 이런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급이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밖에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고 사실 반감기 패턴도 좀 달라졌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상화폐는 이제 확실히 이제 수급적인 요인,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기가 맞아요. 지금은 잠깐 멈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하락하는 게 나중에 뭐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일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 꼬이거나 이러면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가상화폐를 제도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잡수익으로 잡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수익으로 잡으면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이 한 50%, 55%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갖다가 잡수익이 아니고 일반 금융수익으로 넘기면은 세금률이 2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도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각국이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일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가상화폐가 떨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 다시 뭐 금리 인하를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월러 의사가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월러 의사 같은 경우 12월 달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장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패턴인데 패턴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상기는 아니고 인하기이기 때문에 돈은 들어올 거예요. 물론 이제 타이밍이 늦어지겠죠. 내년 뭐 빨라봤자 12월인데 저는 12월 달 금리 인하하면 정말 이거는 진짜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주의이기 때문에 뭐 지표가 나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금리 인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금리가 이제 계속 인하가 미뤄지니까 금값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0월 달에 금리 인하한 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 저렇게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게다가 11월 달도 FOMC 없어. 12월까지 기다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일단 지켜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1월 달은 거의 혼돈의 카오스 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그래요. 이제 금리 인하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눌림을 이용해서는 이제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주식하다 보면은 저도 딱 국내 주식 27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좋으면요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조금만 안 좋잖아요. 뭐 하여튼 조정받을 만한 온갖 거를 다 얘기하거든요. 그 심리가 너무 확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하다 또 경기 침체 얘기 또 하고 있길래 제가 또 도대체 경기 침체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닌 거죠? 제가 제발 경기 침체 얘기한 사람 잘라라고 그랬어요. 제발 그 직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잘라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련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 스탠스가 바뀌는 걸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은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변동성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얼마 전까지 이제 막 금리가 너무 이제 시장이 좋아가지고 포모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죠. 계속 간다. 삼성전자 10만 원 돌파 못 갈 줄 알았더니 11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나와서 했던 얘기가 기다리시라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고 어차피 타이밍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 기다려달라 말씀드렸는데 왔잖아요. 손이 안 나갈 거예요. 못해요, 지금. 막상. 자, 판단은 그쵸?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똑같은 의견이에요. 올해 12월 달에 좀 더 높은 자리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내년 이맘때에도 더 높은 자리 있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국내도 미국도? 네, 국내도 해외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 오늘 저희가 좀 대기를 네.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 저희 이따가 개장 점검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 화면으로 지금 CME 패드워치 화면 잠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한 48% 금리 인하 확률이었다가 또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46.6%로 점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동결보다 좀 낮은 그런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진짜 딱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혼돈의 이 카오스의 중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앞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반 경직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아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수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그런 이슈가 좀 제도권으로 올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수급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최근에는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2에서 3%대 상승과 하락은 그냥 이제 무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6%대 등락 전망이 좀 나왔더라고요. 지금 딱 그 분석하면은 이제 파생 시장 쪽 분석하면 그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엔비디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낼 수 있는 총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중국을 제재해주고 중국을 못 팔잖아요. 아직까지 칩을 팔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마켓인 중국한테 매출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거는 둔화는 될 수 있지만 이게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내일 그냥 문제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냥 시장이 얼마나 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한 기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근데 엔비디아는 그냥 스스로 제갈 길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일 아침에 지켜보시고 투자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일 아침에 또 제가 또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할 거니까 그 방송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럼 방송 중에 혹시나 그럼 준비하면서 그걸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우선 너무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놀라지 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국내 증시 개장 지금 출발하네요. 11월 19일 오늘 시장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 좀 시장이 또 많이 한번 빠지면서 다시 한번 7거래일 만에 4천선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좀 시장 견디기 좀 힘들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해가면서 찬바람이 좀 부는 분위기였고 최근에는 이 외국인의 수급에 정말 증시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도세를 더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개인이 방어를 해줬지만 이제는 개인의 매수세로 충분히 방어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지수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소폭의 상승 출발,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11% 오름세 3,957선, 코스닥은 0.25% 강세 880선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국내 증시 개장 체크를 해봤는데 우선 개장 분위기 진단부터 여쭤볼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일단 뭐 조금 더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사실은 너무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맞아요. 어제 떨어진 건 사실 투매예요. 거의 그 정도는 투매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좀 수익이 나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늦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어제 같은 그런 시장을 또 패닉장이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미 투자 뭐 한 2, 3년 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 3%씩 빠지는 거.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언더슈팅이고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어제 사실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장 전에 제가 좀 이제 그나마 좀 위안을 삼고 있었던 건 어제 많이 밀렸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사실 오늘 여기서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 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좀 잘 버티면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줄 수 있겠지만 만일 여기서 무너지고 1%대가 망가지면요 어제 정도 같은 분위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강하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후장까지 좀 분위기를 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지금 아마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매도는 수익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 되는데 매도해야 됩니까? 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그 대중 없어요. 자기의 투자 스타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그 원칙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매수해서 머리 끝에서 매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당 뭐 몇십 % 수익이 넘어가면은 적절히 수익 실현하시면서 뭐 업종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고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쪽에서 한 30% 수익이 나 있는데 이 수익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보시면 매도하시고 나서 현금화 시키시고 다른 업종으로 지금 눌리면 그 업종 매수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순환매로 같이 돌리는 분위기 만드시면 지금은 사실 되게 좋은 기회지 이걸 뭐 겁먹고 도망갈 네. 이슈는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흐름은 투매에 가깝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도망칠 자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국내 증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넘게 내리고 있고 여기에 저희는 앞서 얘기하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에 우리 증시, 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우선 뭐 앞서 눈높이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 AI 칩 감가상각과 관련된 논란이 한번 주 초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하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잘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감가상각 얘기를 왜 이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 대표님도 나왔었어야 그 얘기 돼요. 해주셨죠, 맞아요. 처음부터 그 얘기 나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야 뭔가 이제 불안하니까 찾다 보니까 그것도 있었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슈는 이제 나올 수 있었던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때 분위기 좋고 할 때는 아무도 관심 없다가 이제 관심 가지는 거거든요. 뭐 감가상각 이슈 뭐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니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러니까 M7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뭐 서로 지금은 이제 앞다퉈가지고 이제 회사채 발행도 있잖아요. 그 회사채 발행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유증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만 위성전자 때려가지고 네. 주주들을 많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데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돈 가지고 오고 그거 가지고 어디 합니까? 똑같이 AI에 투자하잖아요. 뭐 설비 투자하고 뭐 인력 데리고 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월가나 아니면 이런 증권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는요. 이 사이트 자체가 5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회사를 미래를 보기 때문에 지금 매출 안 나오는 거 괜찮아. 딱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한경에서 그때 그 권민정 캐스터님이셨나? 누가 가셔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 이제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언제 실적이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를 물어봤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그 대표님께서 그냥 웃으시면서 아니 당장 언제라도 흑자전환 시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다음에 어떤 스텝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이런 과정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월가나 증권가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고 막 노이즈를 만들어도요.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각 회사의 이런 리스크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략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경쟁이 있다 싶잖아요. 투자 안 해요. 근데 다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확실히 이건 먹거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게 특히 저는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문제가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제 증권사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듣고 기사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것과 이 CEO들의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침체나 뭐 아니면 이런 위기 상황을 얘기할 때 그 업에 있는 대표들의 어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답 다 나와요. 그냥 뭐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우리 갈 길 간다.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증권가의 마인드보다는 이제 회사 CEO 이런 분들의 마인드로 가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투자 판단에 대한 지금 경영하는 그 마인드를 좀 믿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사실 저희 다음 질문이 이제 아마존에서 회사채 발행 심지어 이제 실적 발표에서도 아마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지금 시장이 괜히 회사채 또 빚내는 거야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 빚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무섭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2억, 3억, 4억을 돈을 이제 더 벌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회사에 발권력이 있는 회사는 없어요. 발권력은 중앙은행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가지고 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가 문제고 심지어 삼성전자 같이 좋은 기업들도 이제 이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20%대 부채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도하게 빌리는지 안 빌리는지만 보면 되는데 최근에 회사채 뭐 이런 거 발행하는 거 보면은 만일 그리고 회사채를 누군가 이제 가져가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만일 아니라고 싶으면 돈 안 빌려줘요. 이자를 확 높여도 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이자율 되게 낮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낮은 이자를 해서라도 내가 니들한테 돈 빌려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을 판단하는 게 이제 누군가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막 더 투자하고 더 늘려가려고 하는 그 기업의 어떤 회사채를 사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로 살려고 난리죠. 이 비율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했을 때는
버블이라고 보기엔 분명히 무리가 있다. 열심히 투자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거 뭐라고 하는지. 네. 네, 항상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채팅에도 어제였나요? 이게 빚을 낸 게 아니라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중요하죠. 얘기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시선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지금 AI 투자와 관련해서 뭐 이성적인 요소도 있지만 비이성적인 요소도 있고 만약에 버블이 터진다면 이걸 견딜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내놨던데 네. 요거는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거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당연히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F1 같은 거 보시거나 서로 경쟁에 대한 그런 이제 스포츠를 보시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전략들을 봤을 때 일단 이겨야 되잖아요. 일단 이겨야 돼요. 이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겨야지. 치킨 게임에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일단 난 제일 무조건 내가 내 살을 깎아서라도 난 제일 죽일 거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비이성을 사업 이제 투자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성적인 투자를 해야죠. 근데 그 밸런스를 각 회사마다 잘 맞추고 각 CEO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 마크 저커버그 같은 분들은 그냥 질러버린 스타일이고요. 아니면 순나라 피차이는 좀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근데 성향이 이게 좀 다르다. 결국은 네. 창업주냐 아니면 이제 고용된 CEO냐 이것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이제 장단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되게 좋은 말씀인 건 맞긴 맞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 더 비이성적인 어떤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 이후에 버블이 터지면 다 죽죠. 근데 그때까지 이들이 할까요? 안 해요. 너무 걱정을 사서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간밤에 나온 어떤 뉴스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AI 버블 우려를 다시 한번 뭐 부각시켰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모두 좀 일축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저희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완전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 흔들리면 그때 바로 매수해도 되나요? 이것도 있었거든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시장 밀리면은 직후에 아니면은 좀 기다릴까요? 일단 보고. 직후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말 밀린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돈 꺼내시는 게 맞긴 맞아요. 예수금 가지고 보시는 게 맞긴 맞는데 네.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은 금리 인하 때문에 조금 지금 변동성이 있는 그 상황이에요. 문제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할 매수의 시작. 네, 분할 매수, 네. 1차 분할 매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리면 밀릴 때마다 오히려 조금 더 매수하셔가지고 하신 네. 전략 저는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자, 분할 매수의 시작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에 주목했던 게 홈디포의 실적과 관련해서 사실 소비 동향에 대한 좀 그런 체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홈디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비싼 고가 쪽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홈디포가 맞아요. 피크를 찍었을 때가 언제였냐? 코로나 때였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을 때 집에서 다들 집 고치고, 쿵짝쿵짝 하고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소비나 아니면 이제 이런 상황을 판단할 때 보는 몇 개 기업이 있긴 있어요. 홈디포 쪽도 있고 아니면 월마트 같은 기업들도 맞아요. 있고요. 근데 일단 홈디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내부적인 어떤 이제 이슈 문제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실물 경기가 좀 그래도 뭔가 애매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물 경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무역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피크가 되는 게 사실 지금 시기예요. 이번 3분기, 4분기까지는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여유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얘기를 많이 서로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장도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우선은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최근에 좀 커지고 그쵸. 개인은 뭐 최근에 B2 열풍의 예금 담보대출 잔액 6조 원 돌파, 9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방어력도 이제는 조금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수급의 반전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가길 좀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꼭 이거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신용도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서 제가 항상 이제 좀 자주 팁을 드리는 거는 신용융자 잔고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예수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의 밸런스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게 만약 40%가 넘어가면 조정이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한 1, 2주 전에 계산했을 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 정도면은 예수금 대비 예탁금 대비해가지고 신용융자 비율이 높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가죠. 이제 2,000포인트대 신용 비율과 신용 잔고와 4,000포인트대 신용 잔고와 4,100포인트대 신용 잔고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예탁금, 그러니까 예수금이죠. 지금 이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자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의 밸런스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40%가 넘어가면 항상 조정이 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나름 노하우인데 40%가 넘어가면 조정이 오는데 네? 제가 한 1, 2주 전에 계산했을 때만 해도 28%, 29%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오히려 안정적인 수준이거든요. 아직은.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가봤자 30% 초반대일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신용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대신에 근데 주변에 그건 좀 있어요. 네. 이제 좀 후배들이 돈 좀 벌리니까 갑자기 막 예전에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던 애들이 갑자기 여기서 돈이 생겨가지고 투자금이 1, 2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디 갔냐, 어디서 했냐 그랬더니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되면 항상 시장이 때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다행인 건 조금 이제 버텨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이 신용 이제 비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되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투자라는 게 맞는데 레버리지 투자 지금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네.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감당이 되는 수준인지 안 되는지는 좀 각자 판단해 보셔야 되지만 지금은 조금 뭐 버텨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더 추가적인 레버리지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선에서 네. 당연히 뭐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섹터별로 여쭤볼 텐데 우선은 지금 시장이 좀 더 약해졌습니다. 지수가 1%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서 제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던 뭐 원전, 방산 이런 종목들도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네. 이런 쪽은 사실 워낙 뭐 좋은 높은 가격대에서 요즘에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간밤에 나온 이슈 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이 프로젝트 이런 내용에 대한 게 좀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걸까요? 일단 이게 어쨌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되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밀어버리잖아요. 네. 100% 수급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 100% 수급적인 요인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적인 요인을 따라 가다 보면 또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거랑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좋은 거 안 보여요. 좋은 거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이슈들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전되게 되면은 이 이슈를 다시 꺼내가지고 올라갈 때 더 강한 이제 좋은 이슈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이슈가 쌓이고 있으니까 요거는 꼭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수급으로 밀어버린 시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 넘으면 어제랑 비슷한 분위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매가 또 분명히 나올 수 있고 투매와 함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익 실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 빼가지고 딴 데 쓰지 마시고요. 그대로 예수금 두시고 업종 변경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신규 매수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와중에 지금 뭐 채팅에서는 로봇도 강하다, 로봇 잔치네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 밖에 지금 여행, 백화점, 면세 이쪽도 강한데 중일 갈등에 대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충분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빠지는 업종 빠지지만 들어오는 업종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대형주 빠지면 그게 중소형단 내려오고 미국은 M7에서 빠지면 러셀 2000 내려오고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빠지는 업종이 많고 빠지는 종목이 많고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뭔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기회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업종을 좀 다변화시키셔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여전히 뭐 중국을 제재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 제대로 붙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땡큐죠.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나라한테 최악의 악재는 미국이랑 중국이 화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은 절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거는 뭐 체크하시면 되되 이걸 이용해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업종들이 어디로 수급이 들어간지 보시고 이게 이렇게 딱 이제 낙수 효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흐름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고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장 이번 주 전략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일단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올해도 그랬지만 이번 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1월 달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차익 실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이 뭐 30, 40% 나 있으신 분들은 내가 40%였는데 지금 32%야. 훌륭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업종을 좀 변경하시고 업종이 한두 개로 몰려 있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업종을 최소한 한 4-5개로 나누신 다음에 지금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괜찮거든요. 지금 망가지는 시장 아니에요.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망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악재성 요인이 뭐 있습니까? 하나. 정치인분들이 세금 얘기만 안 하면 돼요. 그 얘기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지금 잠잠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그냥 투자 유지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좀 버텨내시고 다 드세요. HTS, MTS 다 드시고 그냥 본업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도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 바라보는 멘탈 잡아봤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자. 감정에 휩쓸려서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일만 없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아시아 증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